2023-24 입시 이렇게 달라진다. 안녕하세요. 제니에듀의 제니입니다. 8월 1일은 대학 입시에서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입시 지원의 플랫폼인 커먼앱이 새로 열리는 날입니다. 모든 지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준비와 초조 그리고 기대, 이 모든 것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올해 미국 대학에 입학에 관계된 모든 기관들은 이번 달 대학 입학 지원 기간이 시작되면서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먼저 챗GPT가 그 시초를 알렸고, 인정에 기반을 둔 입학에 대한 어포머티브 액션에 대해서 대법원이 금지를 하면서 대학 캠퍼스의 다양성을 증진시킬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미 많은 대학들이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지원서에서 변경을 시작하고 있음을 이번에 열린 커먼앱을 통해서 확실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자세히 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점이 새로이 2023년, 24년 입시에서 중요한 트렌드가 될지, 무엇이 바뀔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바뀌는 이러한 상황들은 2023년, 24년 이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획기적인 변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꼭 보시고 어떤 변화가 있을지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번 8월 1일 커먼앱이 열리면서 많은 대학들이 올해 새로운 에세이 프롬프트를 도입한 것으로 보이며, 그중 다수는 분명히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학들 중에는 입학 정책의 변경을 보인 학교들도 보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변화가 대법원이 인종차별 철폐 조치를 내린 이후에 첫 번째 대학 입시의 새로운 시대적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 미국 교육계 하이스쿨 컨설턴트 그리고 컨설턴트 협회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에세이와 함께 레거시에 관한 정책 변화도 눈에 띕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버지니아 공대는 벌써 얼리 디시전과 레거시를 모두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레거시에 관한 정책의 추이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에세이에 관한 변화를 중점적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학들은 캠퍼스 내에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 미 대법원의 소수인종 대학 우대 정책의 위헌 발표는 미국의 캠퍼스 내에 다양성을 위협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이 위헌 발표 이후에 대학 입학 에세이는 어포머티브 액션 없이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학생 클래스에서 인종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논의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법원장 존 로버츠가 판결에서 차별, 영감 또는 그 외에 어떤 방식으로든 인종이 학생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지원자의 논의를 대학에서 고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판결에서 쓴 것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간단히 인종이 학생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지원자가 원서에 논할 수 있다라는 것에 기초하여 학생이 원서에 논할 수 있는 곳인 에세이가 중요시 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올해 입시에는 커먼앱 에세이는 프롬프트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대학들 중에는 대학 자체 에세이 질문 없이 변하지 않는 커먼앱 에세이 프롬프트만을 요구하고 있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비리그를 비롯한 다수의 대학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반응해서 이미 에세이를 수정하거나 질문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정되거나 추가된 질문들은 지원자의 문화적 배경, 컬처럴 백그라운드 혹은 경험 등을 묻는 등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다양성과 포용, diversity and inclusion의 가치에 대한 지원자의 의견을 묻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학들의 전체적인 변화의 움직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인종이 더 이상 고려되지 못하게 된 대학 입시 상황에서 에세이 응답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몇몇 대학들의 예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버드를 살펴볼까요? 하버드의 경우에는 이전에는 대학 지원의 자체 원서에서 옵셔널 에세이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갖게 된 지적인 경험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는 150단어의 에세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버드만이 가진 다소 어려운 주제죠. 여러 주제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거기에 관해서 쓰게 하는 에세이인데요. 그런데 이 에세이가 없어지고 대체된 에세이는 5개의 단답형 질문입니다. 모두 필수이며 200개의 단어 제한이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지원자의 인생 경험, 지적 관심, 그리고 과외 활동, 그리고 미래의 하버드 교육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룸메이트가 자신에 대해 알기 원하는 3가지 사항을 묻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버드는 인종차별 철폐 조치 이후에 학생의 삶의 경험을 강조하며 하버드에 지원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자신의 삶의 경험, 학업 성취 및 과외활동이 어떻게 자신을 형성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 열망 등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측의 대변인은 하버드가 지원서에서 적용한 변경사항은 대법원이 허용한 바에 따라 지원자가 인종을 근거하지 않고 개인으로서 경험의 일부로 인종을 고려하도록 명확하게 설계되었다라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탠포드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탠포드의 경우에도 100자에서 250자 사이의 에세이 질문 3개 중에 하나를 바꿨습니다. 예전에 있던 학생에게 의미 있던 것을 묻던 질문 대신에 학생의 경험, 관심사 및 성격 중에 어떤 측면이 스탠퍼드 대학의 학부생으로서 독특한 기여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커뮤니티와 연관된 질문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에몰입니다. 6개 중 하나를 선택하는 질문에서 예전에 개인적인 경험을 물었던 질문사항이 없어지고 조금 더 커뮤니티와 연관된 사항을 묻는 프롬프트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매사추세츠에 있는 주립대학이죠. 유니버시티 오브 매사추세츠 MRCT입니다. 이 학교는 유니버시티 오브 매사추세츠 MRCT에서 똑같은 학생은 없습니다 로 시작하는 새로운 서플리멘터리 에세이를 도입했습니다. 에세이에서 학생이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나 그룹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중요성을 설명하고 이 커뮤니티나 그룹의 결과로서 학생이 대학 캠퍼스를 어떻게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라고 묻고 있습니다. UMass는 이 질문이 대법원의 판결의 직접적인 결과로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것이 학생을 위한 새로운 에세이 프롬프트이며 지원자들에게 그들의 배경과 경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라 로렌스 칼리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뉴욕 브롱크스빌에 위치하고 있는 이 리버럴 아츠 칼리지는 심지어 대법원의 판결에서 로버츠의 말을 에세이 프롬프트에 통합하여 지원자들에게 법원의 결정이 대학 교육 목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미국 여러 대학들의 에세이의 변화를 커먼대회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예로는 예일, 듀크, 콜럼비아, 다트머스, 브라운 등의 여러 대학들의 에세이에서 변화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8월 13일 현재 아직까지도 커먼앱에서 확실하게 에세이를 공개하고 있지 않은 대학들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8월 1일에 오픈된 커먼앱과 연관해서 2023년, 24년 미국 입시의 최신 업데이트된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미국 대학 입시의 최신 업데이트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제니에듀의 유튜브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